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약세였죠. 작지 않게 좀 하락을 좀 보였고요. 다들 기분이 썩 좋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셀트론 그룹주도 한 3%대 빠졌고, 뭐 제넥신도 3%대, 뭐 LG화학쪽도 2.4%, 현대차도 뭐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기관들의 어떤 매도,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사실 좀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어제 뭐 일라일릴레라는 미국의 이제 제약사가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되는 약간 생산 문제로 이따 분석해드리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백신 치료제 기업들이 조금 중단되는 사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이제 투심을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 이후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게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이유는 하락 이유는 그런 걸로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연말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그 차익 실현한 수급들이 좀 나온다.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이 오늘 한 6천억 가까이 좀 나왔거든요.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연말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 성과급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확정하려는 그런 어떤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수급에 연말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 그런 것도 같이 가세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뭐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빠졌잖아요. 오늘도 미국 나스닥이 뭐 0.1%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아시아 시장도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대만이 0.2%, 뭐 중국도 0.5%, 일본, 홍콩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수급 문제고요. 그 수급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진 않지만 다들 차분히 냉정을 찾고 잘 홀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셀트론 관련된 치료제 쪽 그 일라이릴리 관련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BBIG 이제 성장주 지금 주도주 섹터잖아요.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구간일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BBIG 주도 업종 종목을 나와야 되느냐, 차익 실현 해버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그런 뭐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어떤 구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마다의 어떤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르겠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이 나올 수도 있죠. 경기 민감 섹터 바닥을 막 치고 올리는 그 구간 한 1-20% 정도 먹고 나오는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세 상승장에 큰 어떤 그 줄기를 먹겠다. 대세 상승장에 큰 복리 수익을 누리는 어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그런 타입이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도 성장주를 계속 홀딩하거나, 혹은 최근에 조정받는 구간, 연말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투자 성향이나 전략에 따라 가지고 뭐 당연히 종목도 다르겠지만 저는 이쪽을 고수하는 전략을 계속 해나간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LG화학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0.9% 빠졌고요. 2380포인트네요. 코스닥은 1.2% 조금 더 빠졌어요. 그래서 861포인트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증시가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0.1% 빠졌고요. S&P가 0.6% 빠졌고 다우가 0.5%. 뭐 크게 빠지는 않았어요. 애플이 좀 많이 빠져서 지수가 그런 거지. 애플 제외하면 아마 그냥 보합이나 플러스였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 플러스 마감됐고요.
홍콩 증시도 0.4% 상승 마감. 대만도 0.2% 약세니까 뭐 그럭저럭 했죠. 상해 증시도 뭐 크게 빠진 거 아니고 최근에 급등한 거 조금 뭐 조정받는 그런 흐름 정도인데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차트를 보면요. 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적인 특수성으로 이렇게 좀 빠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저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조정,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조정, 그렇게 좀 판단하고요. 5일선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막 굉장히 셌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안 가죠. 우리나라의 주도 성장주 BBIG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수 가려면. 삼성전자 간다고, 하이닉스 간다고, 뭐 금융주들 간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지수. 신고가는 역시나 성장주 주도주 BBIG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결국은 그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어떤 구간을 이어간다. 그렇게 좀 해석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 깨면서 조정이구나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야 미국장이 저렇게 치는데 이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요. 보니까 눌러버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뭐 투자 전략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연말에 이제 개인 기관들도 지금 수급이 나오잖아요. 오늘 수급 볼까요?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순매도 기관이 좀 크게 확대해서 3,700억 순매도 외국인은 오늘 별로 영향이 없었죠? 300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00억 정도 순매도 큰 영향 없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2,000억.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차익 실현이죠. 시장을 이탈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기관이 막 무조건 매도한다고 그냥 저거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고 일시적인 어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전략 계속 고수하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성장주 주도주를 그냥 홀딩하고 있는 자가 나중에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저기 바닥에서 막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들 막 괜히 잡았다가는 계속 몇 년 눌러 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매매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하나투어 이런 것들 뭐 이게 실적 좋아질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 있다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튀어오를 수 있겠죠. 기술적인 반등상.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런 수급들이 좀 붙으면서 하지만 이거 뭐 위험하잖아요. 실적도 아니고 뭐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거 지금 나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어떻게 중국인이 와가지고 뭐 면세 제품들 구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단기로 그냥 나오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거래 대상이죠. 그래서 저는 전혀 중장기적인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누리겠다, 복리 수익을 누리겠다는 어떤 관점에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하던데 이런 것들도 지금 장세에서는 뭐 배당을 보고 뭐 바닥에서 이제 아직 올라온 것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SK라면 SK 지주회사를 투자하지 차라리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는 이쪽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기존의 주도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또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이따가 좀 정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예, 지금 유럽에서는 완전히 그냥 전쟁 상황이고, 전 이제 축구를 좀 즐겨보는 매니아인데, 호날두까지 이렇게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1차 유행이었던 지난 3월, 4월보다 지금 더 심각한 2차 유행,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구간으로 계속 이어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와 제넥신에 대한 투자 전략과 관점은 여전히 변함없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예, 그 의견을 저는 계속 고수하고요. 뭐 지금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세계적인 상황을 좀 체크해 볼게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000명 이상 급증해서 17,000명, 하루에 17,000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대요. 진짜,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100명만 넘어도 지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7,000명입니다, 하루에. 아,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체감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하루에 사망자가 14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이탈리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000명, 신규 사망자 하루 역대 최고 수준 240명. 이탈리아도 1차 바이러스 확산 정점으로 꼽힌 지난 3월 말 이래로 최대인 6,000명. 지금 갑자기 또 늘어나죠. 그래서 뭐 결혼 장례식 인원 제한하고 음식점의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는 뭐 이런 규제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유럽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유럽은 이제 유럽 지수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유럽은 심각합니다. 유럽은 지금 코로나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치료제 빨리 거기로 투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미국도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심각하다. 지난달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으로 느는 등 33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했고 10개 주에선 입원 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다. 우려했던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이 찾아왔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다.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인 기사입니다. 지금 FDA가 일라이릴리 공장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라이릴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놨죠. 그래서 FDA가 당연히 공장 실사까지 가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미리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이거 신청하려면 다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검사 과정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볼 때는 릴리사는 여기 항체 치료제 개발 경쟁 구도에서 탈락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한번 더 보면요. 일라이릴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 로이터는 정부 문사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 이 품질 문제가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품질 문제가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일라이릴리 생산시설에 파견된 FDA 조사관들은 회사 측이 제조 공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품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을 포착했다. 굉장히 심각하죠. 실사 이후 FDA는 이 시설에 부적격 등급인 OAI를 부여했다. 당국의 규정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했다는 뜻이다. 일라이릴리 측은 당시 심사에서 OAI 등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삭제된 자료는 의약품 생산과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과는 별도로 일라이릴리는 이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을 안정성 우려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임상시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안정성 문제입니다. 안정성.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과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FDA의 이런 실사 결과가
일라이릴리의 항체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것 때문에 셀트론도 뭐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라이릴리는 그 동물 임상도 그냥 건너뛰어 버렸죠. 예, 제대로 된 검증을 굉장히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임상 중간 결과 자체도 고용량에서 효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프죠. 그래서 사실 리제네론이 진정한 셀트론의 경쟁자지 일라이릴리는 사실 조금 아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라이릴리는 사실상 경쟁 구도에서 탈락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의 조정 이후로 지금 보도된 게 이거거든요. 결국은 백신 치료제 쪽 뭐 임상이 계속 중단되는 문제들 이런 사태가 이제 불안감으로 좀 작용하는 거죠. 경기를 좀 회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그 사람들 심리가 불안감이 사라져야지 밖으로 돌아다니고 또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생산 쪽에서도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 또 생산을 하고 근데 지금 이 불안감이 다시 또 작용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출렁였던 것 같고요. 뭐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은 거죠. 예, 뭐 어떻게 조정 이후로 삼은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매도세가 지수를 좀 압박하면서 약세로 좀 마감됐죠. 근데 이제 국내장은 최근 저점 이후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다지기성 조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당 뭐 한 2, 3%씩은 거의 대부분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종목들은 저는 뭐 그 정도는 무난하게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추후에 이제 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예, 주식의 원리예요. 주식의 원리고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7일 동안 빠지고 2, 3일 오르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뭐 보통 뭐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털어야죠. 최근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이 뭐 유중한다거나 뭐 또 HFR 같이 뭐 5G 종목인데 갑자기 유중을 발표한다 이런 것들은 털어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털지만 뭐 전혀 문제 없거나 실적 상향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부담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일라이릴리 임상 중단은요 생산 쪽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 또 안정성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쪽에 약간 좀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셀트론의 어떤 악재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 뭐 유인원 원숭이 쪽의 독성 실험을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그때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온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모든 안정성을 다 검증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트론의 악재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동물 임상까지 막 건너뛰면서 중간 결과도 좀 애매한 그런 릴리사는 항체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일단은 탈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타이밍상으로도 저거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임상 결과도 이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출시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BBIG가 이제 최근 조정 양상이라 가지고 미국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이죠. 한국 증시가 가려면 BBIG가 가야 돼요. 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뭐 금융주가 화학주가 간다고 지수가 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도 업종, 주도주 조정이 좀 일단락된 뒤에 시장은 보다 강세를 좀 보일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흔들리지 마시고 그 좋은 성장주를 들고 계시다면 홀딩하고 계시는 게 옳은 선택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어쨌든 저도 실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예. 제가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예. 저도 뭐 증권사에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저는 실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후 복귀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짚어봤던 그런 종목분들,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 이슈이시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G3BNT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안구 거점증 치료제가 이제 핵심 파이브라인이지 않습니까? 주가의 지금 주요 동인이고, 근데 임상 사이트를 20개 확보를 했다. 임상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임상 사이트를 좀 확보했고 임상 일정도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미국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여기에 이제 수정된 정보가 올라왔는데요. 1차 평가 정보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어떤 평가 정보 수집하는 예상 일자를 완료 시점을 11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최종 수집하는 어떤 완료 시점을 12월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G3BNT는 움직이긴 할 텐데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어떤 임상 과정에서의 어떤 일정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 전략도 그대로 저는 이어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최근에 뭐 KB 자산운용에서 조금 매도한 부분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중요하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뭐 사고 팔고 이거 뭐 2, 3일 상간 뭐 1, 2주 상간 이런 흐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 그동안 주식 해오면서 그거는 정말 바람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들이 판다고 이게 뭐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급여, 이제 샐러리맨이에요. 샐러리맨.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거고요. 그들은 이제 외국계 이제 어떤 펀드들은 이제 장기로 들어오는 펀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덩어리 큰 자금들 자체가 단기로 싹싹 들어왔다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단기로 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런다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고 일부 기관이 또 다른 기관이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수급에 치우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뭐 연내로 임상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이제 회장의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명예회장으로 이제 되고요. 아들 이제 정의선 부회장에게 그룹의 어떤 수장, 회장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몽구 회장이 이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죠. 이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지금 3개월째 입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 왕좌에 난 이후 현대차 그룹에서 홀로서기에 나선 지 20년 만에 MK시대가 저무는 셈이다. 정말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죠. 정말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이 된 부분을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명예 회장의 어떤 스토리보다는 뭐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정말 대단하시고 품질 경영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43년 만에 2010년에는 마침내 포드를 제치고 세계 완청사 5위 올라섰다. 그래서
작년에도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그 연관된 어떤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국가에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마지막 오게티가 한전부지를 이제 10조에 너무 이제 과도한 가격에 매수했다 이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 이렇게 취임하면서 취임사 밝혔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우선 고객의 평화로운 삶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전기차로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구현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이 가까운 미래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분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전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바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래에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분야고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서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차뿐이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서 에너지 분야로 넓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향후에 수소차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는 걸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로봇 그리고 UAM 같이 뭐 도심에서 드론과 같이 항공으로 이제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그런 거 스마트 시티 이런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나가겠다. 이게 도전 분야죠. 그러니까 주시장으로 치면 이런 거는 테마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분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적으로 드러나겠구나. 전기차 분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LG화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LG화학이 장 끝나고 나서 주주 환원 정책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조만간 이제 주총 열어가지고 물적 분할 요거 이제 통과 여부가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좀 주주를 달래기 위한 이런 요구가 많았잖아요. 사실 물적 분할하는 게 현 이제 LG화학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배당보다는 주식 소각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주가에는 상승 퍼포먼스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더 이제 낫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뭐 배당도 좋죠. 배당 성향 단기 순이익에서 한 30%는 배당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배당 성향이 30%. 그리고 22년까지 10,000원 배당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주당 2,000원 정도 배당했고 보통 이제 재작년하고 2017년도에는 6,000원 정도 배당했거든요. 그걸 10,000원 정도 하면 시가로 지금 이게 몇 퍼센트지? LG화학이 62만 8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1.56%?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잠정 실적 발표 배터리 분할로 성난 주주 달래기 일환이다. 그래서 본문 내용 한번 보죠. 향후 3년간 최소 주당 1만원 이상을 배당하겠다. 주주가치 제고에 좀 매달리는 모습이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오전 LG 트윈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번 배당 정책안을 이제 의결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주주 좀 달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적 분할 때문에 이제 개인 주주가 굉장히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걸 좀 달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한다. 근데 이제
10,000원 이상 배당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들었으면 사실 LG화학 우선주를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LG화학 우선주를 사야 된다 보는데 한번 주가를 볼게요. LG화학 주가가 지금 62만 8천 원이잖아요. 62만 8천 원. 근데 여기서 10,000원 이상인데 10,000원 준다고 친다면 지금 계산해보니까 1.6%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근데 LG화학 우선주를 볼게요. 30만 8천 원이죠. 30만 8천 원이니까 사실 그 500원 정도 더 주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배당을 보통 주 대비해서. 그래서 뭐 1,5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3.23%? 이 정도 되거든요. 시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소식 들으면 LG화학 우선주를 사는 게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LG화학보다는 LG화학 우선주를 사시는 게 맞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LG화학 우선주가 올라갈 요인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메리트가. 좀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도 1.9% 상승하네?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LG화학은 0.4% 상승하네요. 그렇죠. 주가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도 LG화학 우선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죠. 그래서 LG화학 우선주가 지금 시가로 뭐 3% 넘게 지금 성장주인데 나중에 주가 차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을 본다면 이거는 뭐 LG화학 우선주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제 생각을 좀 밝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 조금 더 보면요. 주주들과의 소통도 확대한다. 앞으로 LG화학의 주주총회에서 신설법인의 주요 경영 현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법인 최고 경영진이 연간 1회 이상 LG화학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도 갖는다. 더불어 신설법인 주요 임원이 LG화학 실적 설명회에 참석해서 경영 실적과 전망도 보기로 했다. 그래서 주주 좀 소통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분사를 통해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으로 기존 석유화학, 첨단산, 소재, 생명과학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회사 측의 어떤 발표고요. 사실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물적 분할을 선택한 게 뭐 아쉬운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 물적 분할을 통한 어떤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너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또 일부의 어떤 물량을 그쪽으로 갈아타든지 전부 갈아타도 돼요. 일단은 저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LG화학을 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론 주가 좀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서 셀트론 한번 주가를 체크해 드릴게요. 셀트론이 오늘 3.14%,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1.1%, 오늘도 3.14%에서 5일선을 깨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제 음봉 생긴 거 보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겠네. 상당 기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5일선 깨면서 음봉. 거래량이 엄청 늘어난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셀트론 제약도 역시나 5일선 깨고 밑으로 쭉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3인방 모두 흐름이 이렇고요. 제넥신도 3.4%로 다시 이제 60일선 근방으로 붙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셀트론 주가를 보면 제가 오전 스마트 리포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 거지만 그 미국 이제 리제논 요 회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 주가랑 거의 흡사해요. 60일선 여기서 깨버리고 조정을 받고 오르는 듯 하다가 좀 저항받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니까 위로 좀 올라갔죠. 그래서 주가 궤적이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셀트론도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승인 받으면 탕 튀겠죠. 리제네론. 왜냐면 그거 승인 받으면 매출 몇 조가 좀 일단은 기본으로 깔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예상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황반변성 눈 관련된 그 오리날 항체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튄 기업인데 그만큼의 기술력을 항체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항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정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죠? 한 번도? 예. 생산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 본다면 진짜 뭐 릴리사나 이런 것들처럼 빅판보다 지금 기술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압도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셀트론이. 그래서 리제론의 주가를 보면 셀트론이 뭐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얘기가 할 수 없겠죠? 예,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60일선 깨고 왔다 갔다 하고 리제론도 여기서 60일선 깨고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신약 모멘텀, 임상 모멘텀의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궤적 같아요. 셀트론도 그렇고 비슷하죠. 그래서 리즈론도 틈틈이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주가 궤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정도 좀 체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 하나 좀 그려 드릴게요.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증시에 대한 이게 이제 TV에서 나왔던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그 한 장면인데요. 예, 그걸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 증시, 어떤 경제 상황, 큰 그림 하에서 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3, 4개월 상간으로 미국 연준이 3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3조 달러. 예, 이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이 정도 자금을 푸는데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특히나 이제 보시면 3조 달러를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풀었을 때는 6년 정도 소요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걸 3개월 만에 지금 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풀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가 풀리려면 약 10년 정도 소요되지만 3, 4개월 만에 지금 풀린 상황이죠. 한국도 지금 풀린 돈이 3천조가 넘어요. 단기 부동자금, 이제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부동자금이 1262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 뭐 공보주 한다고 하면 막 50조, 60조 모이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시기를 지금 격변의 구간, 이 태풍의 눈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증시, 금융시장에서 봤듯이 위기 상황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됐잖아요, 항상. 예. 지금 누군가는 굉장히 위기자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뭐 장사 안 되고 막, 예?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막 온라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대박 터뜨리고 막, 예?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위기를 그냥 털썩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 증권시장 안에서도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빠르게 순응하고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난과 부자를 갈라버릴 수 있잖아요. 완전히 갈라버리거나 뭐 부의 사다리를 완전히 그냥 걷어차는 식이 된다거나 그렇죠. 누구는 진짜 신흥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저와 함께 신흥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를 명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변화에 편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는 전략과 방식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이제 부의 이동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부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위기 상황과 같은 원리죠. 제가 이제 그 주도주 매수 타이밍 해가지고 강의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위기 뒤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그런 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대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큰 어떤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대세 상승 국면을 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 돼요. 평시가 아니잖아요. 전시 상황이에요. 평시에 하던 대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시에서는 긴장맞짝하고 과감하게 이 시기에 맞는 전략을 집중해서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부의 이동이 산업의 변화를 낳게 되잖아요. 산업의 변화를 낳게 되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12년 전 전 세계 시총 상위는요, 정유업종, 뭐 은행업종 이런 거였어요. 근데 현재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전기차, 그렇죠. 이런 기술 기업과 뭐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코로나는 이런 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죠. 우리 일상과 산업이 바뀌는 이 시기입니다.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신 박사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현 대세장의 큰 물결에 올라타야 됩니다. 현 장세는요, 박스피가 아니에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실적주, 성장주, 이쪽 강력 홀딩으로 가야 돼요. 아직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만 주식 떨어지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주변의 반응이나 사람들은 무시하셔야 돼요.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학군이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주변에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들과 지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예.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식 투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 제가 설명을 잘 드려봐야 될 텐데.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파동에서 수익을 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막 그 투기주들, 막 테마주들, 작전주들이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신풍제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난리 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막 투기적으로 이제 달라붙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신풍제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1의 이 파동 구간에서 이 윗단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뜨니까 막, 야, 신풍 저렇게 날아갔는데 또 제2의 신풍 없냐? 이러면서, 제2의 카카오 없냐? 제2의 시대는 없냐? 이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다가 꺾이면 이런 데서 이제 털린단 말이에요. 또, 야,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부분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의 위쪽에서 들어와서 2의 하단에서 이탈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또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세 상승장 지나고 나면, 예? 1, 2년 동안의 대세 상승장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적거나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야,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어디 있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 파란색, 예,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쫙 그어놨죠. 결국 주도 업종, 주도주군들은, 예? 뭐 이러기도 하지만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대세상승장 끝날 때까지. 대세상승의 꼭대기를 만드는 게 주도주, 성장주 쪽이고,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예, 거의 대부분 큰 수익을 내요. 왜냐? 이 3번에, 이 파란색 이 추세에 3번의 이 추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뭘 누립니까? 복리의 수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중장기로 끌고 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1, 20명, 그리고 100명 중에 7, 80명은 다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는 거고요.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여기서 있을 수도 있죠. 요거 먹고 나간 사람들, 다시 안 한 사람들, 예. 아니면 이 구간 먹고 나서 중장기로 돌아선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봐왔고, 개인 투자자분들과 호흡하면서 해왔고, 예.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대상승에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사실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예.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뭐 그냥 듣지 않죠. 무시하죠.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힘들게 주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그리고 저렇게 해서 돈 못 벌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대상승장에서 큰 돈을 벌고 복리의 수익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예,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명확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다들 그래도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으셨죠. 그래도 이런 개념들을, 이런 철학들을, 이런 가치관들을,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예, 사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